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자, 오늘은 공화정의 아버지 루키우스 브루투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루투스 그러면 상당히 어감이 안 좋죠.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카이사르를 죽였던 인물의 이름이 바로 브루투스인데요. 자, 여기서는 그 브루투스와는 다릅니다. 루키우스 브루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로마 공화정이 실질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정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화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져 제정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자, 왕정을 열었던 사람은 지난 시간에 로물루스를 배웠죠. 자, 오늘은 공화정을 열은 인물인 루키우스 브루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정을 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의 왕은 7대 왕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왕이 1대 왕이 로물루스입니다. 그 다음에 2대 왕, 3대 왕, 4대 왕을 거쳐서 자 5대, 6대, 7대 왕을 오늘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5대 왕의 이름을 보니까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7대 왕을 보니까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타르킨 디 엘더,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타르퀴니우스가 연장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가 아버지이고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가 아들인데 그 중간에 세르비우스라는 인물이 끼어 있죠. 타르퀴니우스 프리쿠스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준 것이 아니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세르비우스라는 인물을 세워서 6대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위를 둘러싼 암투가 벌어짐을 이 왕위 순서가 일단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이 7대 왕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입니다. 그런데 7대 왕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 때 이 사람이 폭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를 만든 왕이 바로 7번째 왕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입니다. 이 스페르부스라는 뜻은 뭐냐면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타르퀴니우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폭정을 행했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잘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5대 왕과 7대 왕은 타르퀴니우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6대 왕 세르비우스가 그 중간에 끼어 있죠. 자, 그래서 6대 왕 세르비우스는요, 나름대로 굉장한 업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성벽을 세르비우스 성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업적을 세웠던 아주 평가가 좋은 왕인데 그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 딸은 굉장히 드센 딸이었고요. 툴리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한 명의 딸은 또 온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래 타르퀴니우스에게 왕위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르퀴니우스의 아들, 즉 이 5대 왕 타르퀴니우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뭔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두 딸을 타르퀴니우스, 5대 왕 타르퀴니우스의 아들 두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타르퀴니우스의 두 아들이 하나는 또 성격이 온순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야심만만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야심만만한 아들이 후에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가 됩니다. 로마를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만든 계기가 되는 그런 인물인데, 자, 아무튼 세르비우스는 자기 드센 딸을 온순한 타르퀴니우스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고요. 자기 온순한 딸을 야심가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성격을 좀 중화시켜서 조금 뭔가 순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세르비우스의 이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두 부부의 온순한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얼마 안 있어서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둘이 눈을 맞았는데요. 드센 딸 툴리아하고 야심가 아들이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가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드센 딸 툴리아는요, 본 남편인 온순한 아들이 성격이 너무 온순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이 권력욕의 화신인 이 툴리아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심가 아들도요,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도요, 온순한 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둘이 서로 정을 통하면서 암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드센 딸 툴리아와 타르퀴니우스의 야심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타리퀴누스 수페르부스 5대 왕의 아들이죠. 드센 딸 툴리아 6대 왕의 딸이죠.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불과 불, 화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권력력의 화신들입니다. 야심가인 두 사람이 모이니 그야말로 그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활활 타올랐던 것이죠. 특별히 누가 더 강했냐면 여자인 툴리아의 권력력은 대단해서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번 큰 일을 해야지 자기 남편을 늘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왕이 되라고 재촉을 합니다. 자, 타리퀴누스 수페르부스가요, 어느 날 원로원에서 세르비우스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세르비우스는 이미 노쇠한 나이가 되었죠. 세르비우스를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원로원들 앞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타리퀴누스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원로원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세르비우스가 급히 듣고 원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타리퀴누스가 완력으로 이 세르비우스를 원로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왕을 번쩍 들어서 옆구리에 끼고는요, 그대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원로원 입구 계단 위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 노쇠한 세르비우스는 무기력하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타리퀴누스가 보낸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우스는 자객들의 칼에 맞아서 길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더 끔찍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의 딸 툴루스가 마차를 끌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차로 주저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덮쳐버립니다. 마차에 올라탄 기수가 이 사람을 넘어가도 되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넘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마차가 세르비우스의 몸 위를 지나갑니다. 아버지의 피가 수레에 튀어올라 툴리아의 옷에 묻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이죠. 자, 이제 로마는요, 가장 포악한 왕과 포악한 왕비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타리퀴누스 수페르부스, 그는요, 원로원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반대파를 완벽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원로원도 민회도 거치지 않고 왕위에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포갑 통치를 자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거만한 타리퀴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타리퀴누스 수페르부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수페르부스라고 하는 거만한 자라고 하는 칭호가 그 앞에 붙은 것은 바로 이때부터 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타리퀴누스 수페르부스 집에 루키우스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요. 조금 모자라는 조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루키우스 브루투스의 아버지가 마르쿠스라는 사람인데 타리퀴누스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리퀴누스 왕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 루키우스 브루투스가 외조카인 셈이 됐죠. 그런데 브루투스의 아버지 마르쿠스가 갑자기 죽자 이 왕인 타리퀴누스는요, 전 재산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재산을 일단 강탈한 다음에 큰아들을 죽입니다. 즉 브루투스의 형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때 브루투스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랬는지 당장 죽이지는 않았어요. 브루투스는 그 순간에 살기 위해서 평범하게 행하면 안 되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모자란 척, 바보인 척을 하면서 왕의 두 아들과 어울리면서 하인처럼 온갖 허드렛 일을 하인처럼 다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루키우스 브루투스는 그렇게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겉으로는 아무 생각 없는 바보처럼 그렇게 타르퀴누스 집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타르퀴누스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끝내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으로 가자고 하는 봉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오만한 타리퀴누스에게는요,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섹스투스입니다. 이름이 범상치가 않죠. 그런데 이 아들이 또한 천하의 남모꾼이에요. 어느 날 자신의 사촌이자 친구의 아내인 루크레티아를 거탈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크레티아는 자신의 남편의 친구이자 친척인 섹스투스에게 능욕을 당한 것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자신의 아버지와 전쟁터에 나가 있던 자신의 남편에게 집안에 변고가 생겼으니 급히 와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그의 남편 클라티누스는 같이 전쟁터에 있었던 브루투스를 마침 데리고 옵니다. 또 아버지도 다른 측근을 데리고 오죠. 그때 루크레티아가
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능욕을 당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복수를 부탁하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단검을 꺼내 자결을 하고 맙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죠. 가족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그녀의 시신을 로마 광장의 연설대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처참한 모습에 로마 시민들은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타리퀴니우스에게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던 브루투스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리퀴니우스 일족을 쫓아내자라고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브루투스가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합니다. 정숙하고 행실이 올바른 여자들이 두 번 다시 이런 만행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래 타르퀴니우스 왕이 선왕 세르비우스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자임을 시민들에게 상기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세르비우스를 죽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봉기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전쟁터에 마침 나가 있었던 타르퀴니우스가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더 이상 로마 시민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에트루리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먼저 어느 누구도 로마가 왕에 의하여 통치받음으로써 고통받지 않는다. 어떠한 왕의 간청이나 뇌물에 의해서도 이 새로운 자유는 번복될 수 없다. 절대 왕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브루투스가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왕정은 폐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로마 240년의 왕정은 끝나고 공화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정치체제로서의 공화정은 결정의 주관자인 왕이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는 합의제 정치를 의미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원전 509년 로마는 1년간 지속되는 대권을 가진 1년간 대권을 가진 두 명의 콘솔, 집정관이죠. 그래서 두 명의 콘술을 처음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 콘술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루키우스 브루투스였던 것입니다. 이 콘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소 두 마리가 함께 쟁기를 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의 핵심적인 정신이 서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결정하는 대의제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로마를 실제로 방문하시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공화정의 표시입니다. SPQR. 원로원과 시민들의 공화국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공화정이 시작하자마자 커다란 위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위기 속에서 브루투스의 품위,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또 이 공화정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에트루리아로 도망갔던 타르퀴니우스 스페루스가 다시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독자적으로 침공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왕정을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를 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타르퀴니우스를 다시 불러서 공격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브루투스의 두 아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인 것이죠. 콘술의 두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정관의 아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킨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내 그 반란은 진압이 되었고요. 브루투스의 두 아들도 처형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브루투스는요, 두 아들의 처형식에 입회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재판에서 몇몇 사람들로부터 추방으로 끝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아들을 집행관에게 넘겨서 처결하도록 합니다. 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모자라는 이유로요, 브루투스의 두 아들이 옷을 벗기우고 두 손을 뒤로 결박당한 채 채찍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잔혹한 광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브루투스만 눈을 부릅뜨고 눈길을 한 벌도 돌리지 않은 채 그 모습을 그대로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채찍질을 당한 두 아들은 한 사람씩 끌려나가서 도끼로 목이 잘렸습니다. 거기까지 입회한 뒤에야 비로소 브루투스는 자리를 떴습니다. 참으로 냉혈한 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의 조각상들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아주 냉철하고 차갑게 보이죠. 브루투스가 그렇게 자식에게 가혹했던 까닭은
로마에서는 다시는 왕이 없을 것이라는 그의 맹세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면서 새로 세워진 로마 공화정의 원칙, 다시는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선언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브루투스는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루투스의 이와 같은, 아버지로서는 냉철한이지만 이와 같은 공인으로서의 품격은 이후 공화정 450년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로마의 왕정은 약 240년 동안 7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꼭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왕들은 이상하게 대체적으로 재위 기간이 평균 40년 정도에 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 업적들을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왕정 기간에 로마가 상당한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정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권력 교체기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반복된다는 것과 또 타르퀴니우스처럼 폭군이 나왔을 경우에 시민들의 괴로움이 극에 당하는, 바로 이것이 왕정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왕정을 택하는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약점 때문에 루키우스 브루투스에 의해서 공화정이 시작되었는데, 이 로마의 공화정이 그 이후에 상당히 순기능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서 로마에 잘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공화정의 정착에 있어서는 첫 번째 콘술이었던 브루투스의 엄격함, 공인으로서 사생활보다는 공적인 엄격함과 약속을 중시하는 희생적 자세로서 공인의 품격을 보여줌으로써 로마 공화정이 45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 자양분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원형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공인으로서 브루투스가 가지고 있는 품격, 그리고 공인으로서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자기 자식이 죽어감에도 전혀 사수를 쓰지 않았던 이 브루투스의 엄격함, 아버지로서는 참 냉철하게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공화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브루투스의 정신, 그리고 왕정으로부터 시민들의 자유를 지켜서 공화정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브루투스의 공화정에 대한 헌신적인 정신이 이후 450년 동안 로마의 공화정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로마 공화정의 전성기에 있었던 칸나이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포에네 전쟁을 벌이는데 2차 포에네 전쟁, 그때 또 한니발이 등장하게 되죠. 이때 로마의 공화정의 정신이 어떻게 꽃을 피웠고 어떻게 긍정적인 작용을 했는지, 또 긍정적인 작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